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인 스케일로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0만 건으로 5주일 동안 약 2,6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모두 사라진 수치입니다. 바이러스가 잡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미국 경제는 V자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지는데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르기에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의 60% 이상은 경제가 손상돼도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하는 시위대를 격려하는 트윗을 이어가던 대통령이 셧다운을 끝내려는 조지아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각 주의 주민들은 주지사와 시장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선택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 전체적으로는 셧다운이 지속되지만 벤츄라 카운티는 골프장 등을 오픈합니다. 라스베가스 시장의 인터뷰가 라스베가스 호텔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캐롤린 굿맨 시장은 빠른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하면서 리오픈 이후의 문제는 카지노 오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미 오랜 동안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담 책임자가 연방정부 책임자가 클로로킨 사용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됐습니다. 실업자는 크게 늘어나 4월 실업률이 20%가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억만장자들은 잠시 주식에 손해를 본 뒤에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타이슨 푸드 공장도 문을 닫은 뒤 고깃값 인상과 공급 불안정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의 오빠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습니다. 워렌 의원은 오빠가 눈을 감을 때 가족 누구도 오빠의 손을 잡아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제 미국 그 실업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실업률이 장기적으로는 그 미국 경제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 그 유럽을 조금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0만 건이면은 지난번에 520만 건, 660만 건, 600만 건, 690만 건도 한 번 있었죠. 330만 건. 그리고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28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는 440만 건이 520만 건에 비해서는 조금 그 적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것이 조금 그 폭이 줄어들었네 하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더 나빴던 겁니다. 이 52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4월의 실업률은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한 20%는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주일 사이 실업률이 벌써 15% 정도는 됐으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해는 재해인데 무슨 천연 자연 재해는 아니지만 재해입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이 재해가 미국의 그 경제적인 그 폭락이라고 할까요? 실업률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것을 전국적인 그 스케일로 만들었고 연방정부가 아무리 돈을 부어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가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 3천만 군데 정도가 된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 융자하고 하는 거 도와준다고 PPP 프로그램이요. 그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 1차가 일단 안 됐고 지금
창피해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큰 기업들이 이리저리 이제 뭔가 그 허점을 활용을 해서 돈을 받았다가 이제 또 도로 내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오늘 연방하원에서는 다시 또 그 추가로 이러한 안을 통과를 시키겠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몰 비즈니스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천만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돈 그리고 이번에 오늘 또 통과시킬 것을 다 합쳐도 기본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 한 군데에 돌아가는 돈은 뭐 2만 몇천 달러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2만 몇천 달러면 몇 개월 문을 닫고 이런 경우에 파타임 직원 한 명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PPP는 돈을 융자를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의 그 액수가 75%는 페이롤에 지불을 해야지, 페이롤 체크, 직원 봉급을 줘야지만 갚지 않아야지 되고 나머지는 뭐 낮은 이자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갚아야지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스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볼 때요. 직원들 봉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쩌면 스몰 비즈니스는 맘앤팝 그런 그 스토어들에서는 직원 봉급보다는 렌트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유틸리티 있죠. 가정용과 또 그 상업용 유틸리티가 다르잖아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사 못했죠? 물론 맘씨 좋은 그런 그 랜드로드 같은 경우는 50%만 뭐 렌트비를 내세요. 식당 같은 경우 그 오픈을 해서 투고만 그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100% 다 내라는 곳이 많잖아요. 위저가의 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 깎아줍니다 지금. 그래서 100%다 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렌트비는 어떻게 하며 물론 위저가는 그 스몰 비즈니스 맘앤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오픈을 하더라도 누가 스몰 비즈니스에 쉽게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입이 전혀 없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유틸리티, 렌트비를 다 내야지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사람들이 돈도 없고 그리고 겁도 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물건을 막 사는 것을 당분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GDP가 올해에 이제 한 3.9% 정도 내려갈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주일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 같은 그 경기 침체를 겪었던 때에 2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미국은 올해 GDP가 세계적인 그 GDP가 내려가는 3.9%보다도 더 많은 5.2%가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3월에 그 스테이 앳 홈을 하기 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3배가 높은 겁니다. 4배가 높네요. 그때 한 뭐 1.3% 정도 줄어들 것이다. 올해의 GDP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바라고 했었던 것은 V-쉐입이 되기를 그 알파벳 V자처럼 지금 확 내려갔지만 다시 오픈하고 하면 한 번에 확 올라갈 거야. 이것을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거기에 많이 걸어봤는데 점점 이렇게 그 실업률이 잡히지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V-쉐입이 아니라 W-쉐입 내려갔다가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됐네 했더니 또다시 내려가고 또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나 장사가 안 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고통을 한참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을 그 각오하는 게 좋겠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 같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그 하얼빈에서 북부잖아요, 중국에.
거기서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1,100만 명 정도가 또 갇히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으로 다시 미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 문제를 조금 마무리해 보자면요. 미국은 이처럼 몇 개월 정도는 예를 들어서 PPP에서 뭔가를 신청을 해서 맘앤팝 또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당장 걱정되잖아요. 그거 뭐 한 뭐 2달 뭐 석 달 쓰고 나면은 끝나는 돈이니까. 그런데 유럽에서는 현재로는 어떻게 하냐면 뭐 많은 나라가 비슷합니다만은 영국보다 더 많이 퍼센테이지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실업자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지금 영국에서. 왜냐하면 실업자들이 정부가 직접 어떠한 뭐 PPP 이런 형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내지는 감원된 사람에게 직접 그 영국의 연방 정부가 돈을 줍니다. 한 80% 본인이 받던 돈에. 그래도 맨 위에 모자는 씌웠어요. 한 달에 받는 돈이 3,0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해서 현재까지는 그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너무 장기화가 되면은 뭐 maybe 1년 정도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상이 되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스웨덴 이런 나라는 뭐 핀란드 이런 나라는 영국보다 더 하고요.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겠죠. 늦게 일어나서 마스크 끼고 쓰고 장갑 끼고 산책부터 하고 또 하나가 미국과 다른 것이 그 건강보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강보험도 국가에서 전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도 이제 그 직원에게 봉급을 직접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유럽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나라는 소셜 디스턴싱이 기본적으로 조금 끝나면 그냥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하니까 조금 느긋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너무 그 힘든 것이고 독일이 아주 그 유명하잖아요. 그 무급 그 단축 근무제도 미국에서도 이번에 많이 그 회사별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무급 그 단축 근무제도 여기도 그 정부가 돈을 많이 그 지원을 하는데 이 독일도 부자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아주 뭐 1년 이상의 장기화가 되면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독일에서도 12개월까지는 경제 비상사태 때 이렇게 그 봉급이 깎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죠. 미국은 뭐 개인은 또 따지고 보면은 해고되면은 만약에 그 스몰 비즈니스 업체가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평소에 은행과 큰 그 연줄이 없으셨던 분께서는 이것 그 받으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업주가 못 받으면 나도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실업수당을 청구를 해야지 되는데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려면 해고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감원되고 해고됐다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회사에서 전화를 하겠죠. 네, 다시 나와서 일하십시오 하면은 이제 다시 나가서 일하면 되는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이 조금 그 다른 그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상태에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문을 열어야지 된다 하는 주장들이 많아지면서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뭐 버지니아도 뭐 어디도 다 해방시켜라 뭐 리버레이트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트윗을 했는데 어제는 대통령이 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조지아주가 내일부터 뭐 미장원도 오픈하고 뭐 타투 스토어도 오픈하고 월요일부터는 식당도 오픈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나는 조지아주의 그 주지사와 완전히 조지사주의 그 의견에 강하게 반대를 한다. 내가 그 주지사에게도 지금 문 열기는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민심을 조금 읽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민심과 빨리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시각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테고 해서 대통령이
빨리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조금 걸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미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소수인종으로서는 이민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민 중지에 대해선 영주권 뭐 발급 신청 중지에 대해선 제가 이틀 연거 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는 달라지는 게 없다. 이미 국무부도 비자 관련 업무하는 부서에 문을 닫았고 국토안보부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탑됐던 것을 날짜를 박아서 60일을 박아서 일단 중지한다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그 현실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 희생양을 지금 찾아야지 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래서 아무런 그 선거 유세를 할 수 없을 때 아주 그 세련된 정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지지 기반들이 이민을 싫어하니까 일단 뭐 해당이 되던 해당되지 않던 뭐 영주권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백인 유권자들이 좋아하니까요. 상당수의 백인 유권자들이 지지 기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먼저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은 아마 이민 오신 분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뭐 부모님도 백인이라 할지라도 다 유럽인가 어디에선가 오셨겠지만 뭐 또 남미계 백인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당연하지 않아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 이민자를 멀리하고 미국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우리 다 소수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수인종 문제는 그냥 돈에 관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인종으로서는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자녀분도 있고 뭐 손주들도 있잖아요.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소수인종으로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저는 소수인종 그 편이라는 거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하나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약간 이제 주춤하는 것과 그 대신에 이민 문제로 캠페인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릭 브라이트라는 이 백신 전문가 닥터입니다. 연방정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백신 문제의 헤드거든요. 이 사람이 해고는 아니고요. 좌천됐어요. 뭐 어디 다른 곳으로 한지로 갔는데 그게 결국은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정치와 정실 인사를 하는 것, 나는 내가 말한 것이 옳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 클로로킨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정치권에서 막 부음을 일으키듯이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본인이 닥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뭐 관련 차관하고도 뭐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은 좌천됐는데 좌천되고 나서 기자들이 어제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난 그런 사람 몰라. 나는 그런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백신 최고 책임자인데 모르세요? 하니까 나는 몰라. 대통령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 대통령은 그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켜가려고 하면서 그러나 여론이 경제 재개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는 그 공화당도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다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무조건 지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이 아주 그 현명하게 정치인으로서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것.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이민 이슈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들고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민자가요. 여러분과 저 대부분이 이제 이민자가 많지 않겠어요? 저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거든요. 다 커서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러면 이민자가 미국 그 전체 인구의 뭐 한 14% 정도 된다고 볼 때 이렇게 저렇게 재서 그런데 이 비상사태예요. 미국의 의사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잡히지 않는 적과 싸우는 최전선의 군인이잖아요. 그 군인인 의사의 30%는 미국에서 이민자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요. 어제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 내용도 조금 중요했고,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본사가 있으면서 방송하면서도 캘리포니아 문제를 시간에 많이 할당하지 못할 그럴 정도예요. 저희 오늘의 미국 라디오 서울 방송을
라디오 서울 방송과 그 한국 TV를 통해서 미국과 세계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4월 23일 목요일 아침 9시 19분인데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다 그 마음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설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김 선생님께서 네, 저는 지금껏 즐기던 허영의 시장에서 나오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은 다 좋은 거잖아요. 심지어 아주 그 나쁜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는 참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 허영이라는 것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허영까지 그 경험할 정도로 잘 살아보지 못해서요. 물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님 말씀. 요즘은 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던지 상당히 선생님 하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주 어제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연설을 했는데 그 셧다운을 조금 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은 더 한다 하더라도 테스트는 우리가 그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스트를 많이 늘려야지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리버사이드가 며칠 전에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가 또 다 캘리포니아주에 속했지만 LA 카운티죠. 벤츄라 카운티죠. LA의 조금 저쪽이요. 그런데 골프장 문 연다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나 벤츄라 카운티는 LA 카운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인구 밀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한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벤츄라 카운티에 무슨 그 아울렛 같은 데가 그 큰 장소에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는 그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오픈 같은 것은 결정해야지 된다 하는 것은 그 누구나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오픈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에서도 공원은 문을 연다던가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어제 그 주지사의 연설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셧다운을 언제 풀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테스트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에 며칠 전에 그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양로원이라든가 또 소방관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LA 그 주변에 얼만큼이나 감염이 됐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못 드려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37,784명이 그 확진자로 확인이 됐고요. 1,438명이 숨지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케이스가 지금 16,449, 숨지신 분이 732분, 리버사이드가 99분, 샌디에고 96분, 산타클라라 94분, 오렌지 카운티가 34분 이제 이렇게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늘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볼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제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일찍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했었던 것이요. 그것을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하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그게 바로 산타클라라 샌호세에서 숨지신 57살 되신 페이트리카 다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2월 6일 날 숨졌을 때는요. 가족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심장마비인 줄 알았대요. 이분이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계셨는데 건강하고요. 운동도 잘하셨고 또 음식도 아주 건강한 음식을 드셨고 또 평소에 복용하던 약도 없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냥 갑작스런 심장마비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것으로 나왔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날 아침에도 며칠 조금 내가 독감인 것 같아 이런 기운을 느끼시다가
그날 아침에도 집에서 일하시다가 2월 6일 날 그렇게 숨지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달 그 이전부터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으면 이게 지금부터 테스트를 아주 많이 해야지 된다. 경제적인 그 상태를, 그 경제를 문을 열려면 적을 모르면서 어떻게 문부터 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텍사스도 이제 문 열 테고, 텍사스 주지사가 문 연다고 하니까 텍사스 주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텍사스 주가 지금 몇 명이 숨졌는데 우리의 그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상당히 또 일리도 있는 얘기고요. 모두 다 같이 숨질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들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좀 합리적이긴 하네요. 1000 스퀘어 피트에 5명 이하가 있어야지 된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1000 스퀘어 피트면요, 그다지 넓진 않지만 그다지 좁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주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요즘 아파트먼트 지어지면 500 스퀘어 피트 아래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 스퀘어 피트에 5명 이하가 있어야지 된다. 조지아주의 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조지아주는 아직 피크가 아니라고도 하고 2주일 전에 피크가 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지금 문 여는 건 이르다고 얘기를 했어 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 결정은 주지사가 하는 것이지, 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중심으로요. 그런데 문을 연다면 여러분들 뭐 미장원, 이발소, 뭐 타투 스토어, 다음 주부터 식당 문 열면 식당에 성큼성큼 걸어가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테네시, 플로리다, 오하이오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픈을 한다는 곳의 주지사가 공화당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이거나 주지사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처럼요. 아니면은 이제 무소속일 경우는 조금 신중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대체적으로 도시고, 도시가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어 어떠한 형태로든 조지아의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에 꽂힐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전보다는 낙관할 수도 있어요. 한 달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저도 보도를 해드렸냐면, 이거 거리두기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 안 쓰고 다 그 셧다운 안 하고 문을 열면 200만 명 이상이 숨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10몇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하다가 지금 4만 7천 명 정도 되나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요 며칠 사이에 800명, 1000명, 몇천 명 하루에 사망자가 이렇게 나오다가 500명 미만으로 내려간다던가, 뉴욕 같은 경우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럴 수가 있지만 지역마다 피크가 달라서 캘리포니아처럼 아직 피크를 맞지 않은 주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각을 잊으면은 안 되는 거죠. 폭우가, 그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폭우가 멈췄다고, 갑작스럽게 내리던 폭우가 멈췄다고 우산을 버리겠느냐. 조금 이따 다시 비가 와서 아주 그 곱게 간직했던 우산 쓰고 했던 옷, 머리 다 버릴 수가 있다 하는 지적들을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정말 그 하얼빈에서 또다시 감염이 시작이 돼서 1100만 명이 집에 갇히고 마는 이 케이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요, 지금 미국 경제를 오픈하려면 6월 달쯤 해서 하루에 500만 명 정도는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500만 명은 조금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 정말 사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형편에, 그 태스크 기구 이런 형편에 볼 때.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도 기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기구에서는, 공공보건센터에서는 아예 적어도 50만 명 정도는 돼야지 된다. 하루 테스트가. 이게 바로 백악관의 태스크 포스에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는 지금의 3배 정도는 돼야지 된다. 지금 한 15만 명 정도 하루에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어디에 어느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에 이 정도 사람들이 감염됐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하고 격리를 할 수 있는 그 전문 요원이 있어야지 되는데 미국은 이 전문 요원도 굉장히 그 부족하니까 또 문제고 지금 조사를 해보면 테스트를 한 사람 가운데 양성 반응이 한 20%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볼 때 테스트를 안 하니까 이게 뭐 스탠포드의 조사로는 실제로는 현재 뭐 감염된 사람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보다 50배가 많을 거야. LA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UCLA 조사 같은 거 보면 5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15배, 20배 정도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요, 모닝 컨설트와 폴리티코의 조사에 가장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76%가 지금 오픈하기는 이르다. 4월 18일과 19일에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 말씀드렸죠. 66%가 너무 늦게 오픈하는 것보다는 너무 빨리 오픈하는 것을 걱정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는 6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BS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이 Stay at Home을 지지하는 것 같은 트윗도 하고 말하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에 해가 되더라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70%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 하는 것을 반대하는 빨리 문 열어라 하면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62%가 반대를 했고 23%가 빨리 문 열어라 시위대를 지지했고요. 여기서 제가 공화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화당도 46%가 빨리 문 열어 하면서 시위하는 그 시위대에 반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 빨리 오픈해야지 돼. 그 시위대 잘하는 거야. 해방시켜야지 돼. 이렇게 트윗하고 그 같은 뉘앙스를 보여야지 된다 하는 사람은 7%밖에 없었습니다. 55%는 오히려 하지 말어. 지금 시위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답을 했고요. 38%는 대통령은 이도저도 그 시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고 심지어는 공화당도 13%만이 대통령이 시위대를 지지해야지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차 범위는 2.5%포인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얘기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점점 그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알았다가 나 회복됐어 하는 얘기는 들으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 얼마 전에서야 그 민주당 예비선거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한 그 후보가 오빠가 숨졌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그런데 이제 이 오빠가 대학교 다닐 때 오클라호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클라호마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던 분이에요. 공군으로 해서 그 폭격기 한 288번이나 그 미션에 참여를 했는데 B-52 그 전폭기도 조정을 했고요. 이 오빠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숨졌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우선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 매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서 저는 오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베트남전에 나가서 5년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렌 나이가 지금 70세니까는요. 그렇죠? 70세죠? 그러니까는 이제 오빠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빠든 동생이든 브라더, 오빠. 이 간호사들에게 의사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빠와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족끼리 참 우애가 좋은 그런 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없이 살긴 했지만, 아주 그렇다고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런 오빠가 가는데, 우리 가족이 아무도 오빠가 숨질 때 오빠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경제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라스베가스 시장의 인터뷰가 어제 좀 이슈가 됐는데
이 내용도 미국의 모든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조희석 선생님께서 어제 남편도 딸에게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코로나로 죽게 되면 절대 옆에도 오지 말라고요. 네, 뭐 요즘 사람들이 그 유언장을 쓰듯이 다 가족끼리 어떤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저도 주말에 엄마 집에 가면은 엄마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가까이 접근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네요.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도 401k라든가 IRA 그 은퇴연금 많이 내려가는 것을 걱정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큰 부자들도 크게 손해를 봤죠. 주식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있고 하면은 어떠한 그 정보와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다 그 회복을 했어요. 리바운드를 한 거죠. 해서 이제 그 라이언스 쉐어라고 하잖아요. 크게 주식 시장을 꽉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해서 Institute for Policy Studies라고 좀 진보 띵크탱크예요. 이 띵크탱크에서 조사한 것을 뭐 포브스라든가 이런 잡지에서 쭉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3월 18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실업률이 15% 늘어났는데 억만장자들은 처음에 돈 조금 잃어버렸다가 제프 베조스도 주식으로 많이 잃어버렸기도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뭐 어떠한 형태로 뭐 세금 혜택을 보던 사업을 하던 뭐 어떤 형태로 다른 주식을 사던 해서 억만장자가 갖고 있는 돈은 10억, 100억, 1000억, 2820억 달러가 얼만큼인지도 전 모르겠어요. 그냥 빌리언 하니까 빌리언으로 쭉 계산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나쁜 영향을 줬는데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라스베가스 시장이 어제 그 앤더슨 쿠퍼와 인터뷰한 것이 CNN 모든 방송에 다 나갔는데 독특하시더군요. 라스베가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그냥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시장이 본래의 그 정치하는 그런 시장과는 달리 아무튼 말하는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다. 여자분인데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캐롤린 굿맨이라는 이 시장이 한 말 가운데서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바다주가 주지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셧다운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바다 셧다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셧다운이에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게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그 지역 우리는 로컬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샷다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겁니다. 네바다 주지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 전체를 샷다운한 것은 마치 그 정신 나간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했고요. 완전히 그 정신 나갔어. total insani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해야지 된다. 이게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된다. 그리고 오픈하고 안 하고 오픈한 그 이후의 일을 정부가 뭐 할 일은 없는 거지. 시장 경제가 알아서 하고 그들이 업주들이 알아서 해야지 될 일이지. 이 시장인 라스베가스 시장인 내 잡이 아니야. 식당이나 작은 옷가게나 빨리빨리 오픈을 해야지 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 다 문 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와 얼마나 오랜 동안 살아왔어. 뭐 이볼라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앵커가 얘기하기를 이볼라도 그렇고 그 전에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볼라도 1년 해를 넘겼잖아요. 감염된 사람 훨씬 많지만 사망자는 이것보다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급속도로 강하게 퍼지니까 이 위험을 얘기를 해도 이 시장이 잘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호텔, 식당, 감염률이 아주 가장 높은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열어도 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차트를 보여주더군요. 중국의 식당에서 테이블이 중국은 식탁이 대체적으로 이제 둥근 게 많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식탁 돌리면서 먹으니까 둥근 식탁이 한 서너 개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그 식탁뿐만이 아니라 이쪽 옆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감염이 된 겁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라스베가스 시장이 웃으면서 우리는 중국이 아니거든. 우리는 라스베가스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력이 있다는 증거가 없잖아? 이건 또 사실과 다른 얘기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효력이 있다는 게 정설인 거죠. 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 특별한 계획은 얘기하지 않고 카지노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난 카지노 오너가 아니야. 카지노가 결정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 한 150명 정도 어제 인터뷰할 때요. 사망했는데 여기 한 230만 명 정도가 있거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니까 앵커가 그런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텔과 카지노가 핫스팟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지금 당신은 병만을 얘기하네. 병, 그 disease를 얘기를 하고 나는 지금 인생을 말하는 거야. 생활을, 라이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뭐 더 이상 뭐 인터뷰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카지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이요. 그 Unite Here라는 한 30만 명 호텔업,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호텔업의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노조입니다. 여기에 회장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답변 중에서 최악의 답변이다. 우리 노조원들은, 멤버들은 안전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가 어제 그 인터뷰할 때 4,081 케이스에 172명 사망했고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사망을 했군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그 스트립에 노조의 대변인도요. 그 컬리네리 유니언 아무래도 먹는 게 많으니까요. 우리 노조원 가운데서도 11명이 숨졌다. 우리들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온도도 재고 어떠한 그 카드 기구도 자주 닫고 슬롯 머신도 자꾸 그 소독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또 받을 때도 인원도 제한하고 이러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렉산더 아코스타라는 분은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바텐더를 하시는 분이래요.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와. 우리가 마루따냐? 우리가 실험 대상이냐? 우린 사람이다. 직원이야.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야. 마스크, 장갑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시정부가 됐건 주정부가 됐건 뭐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주처럼 비교적 사람들이 조금 이거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꼼꼼하게 하는 시정부나 주정부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그 시에서 살고 계시는 그 주에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전에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를 뭘 믿어? 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유행병 이 어려움 속에서 경제대국 1위와 2위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이 바이러스가 미국의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그쪽 실험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 쉘터에 계신 분들의 66%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엘리자베스 워렌의 그 브라더는 오빠 맞네요. 지금 보스턴 글로브 확인해 봤더니 맞고요.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사람들 13.9%가 항체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널싱홈에서 우리 제발 테스트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어제 이미 예정이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타이슨 푸드는 다른 JBS라든가 이런 고기 가공 회사보다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타이슨 푸드도 아이오와주의 돼지고기 공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타이슨 푸드의 돼지고기 공장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한 2,800명 정도 직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 한 카운티에서 374명이 확진자로 나왔는데 공장에서 182명. 그러니까는 이게 밀도가 높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공장 직원들 모두 테스트하고 나서 이제 언제 오픈할지를 결정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꼭 우리의 고기 공급, 고기값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서플라이 체인에 농부들도 그렇고 트러커도 있을 테고요. 분배업자, 그로서리 스토어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계적으로도 식량이 부족하고 아직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럴 때 그리고 항상 가난한 나라들이 더 굶습니다. 뭐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값이 오르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더군다나 오일에 의존했었던 뭐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도 아주 힘들고요. 미지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